최근 소니의 움직임이 희한합니다. 가전사업에선 거의 밀려났던 기업이고 스마트폰 사업에서는 아예 퇴출당하는 등 안 좋은 사건만 벌어지더니 갑자기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어요. 소니의 주가는 2000년 3월에 액면 분할 후 3,390엔 정도로 조정되었는데 이 수치가 20년간 거의 변함이 없었달까 오랫동안 바닥에 가라앉아서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2014년엔 상장 이후 처음으로 배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적이 망가졌죠. 그런데 갑자기 2024년 4, 4분기를 기점으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2025년 3월기 제3, 4분기 결산을 받아 3,800엔 전으로 상승한 거지요. 액면 분할 이후 소니의 주가를 보면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성장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거의 성장을 포기한 그래프죠? 주가 상승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우선 기반 실적 자체가 좋았다는 것, 또 하나는 게임 사업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의 실적은 사상 최고였죠. 2016년 짐 라이언이 취임한 이후 소니의 게임 사업 부분은 꾸준히 성장을 했지만 최근엔 막대한 투자를 한 게임이 성과를 얻지 못하거나 연이어 발매가 취소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결국 SI는 재무통인 토도키 히로키 CFO가 직접 칼을 휘둘러 개혁했는데 그 이전에 짐 라이언이 수행한 대대적인 스튜디오 폐쇄, 그리고 이어진 인원 감축 및 프로젝트 취소, 그리고 PSN의 성장이란 성과와 맞물려 수치상의 실적이 좋았던 겁니다. 현재 SI는 내부에서 진행되는 수준 이하의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는 중이므로 이 실적은 더욱 좋아질 걸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소니는 게임 산업이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매상고가 약 8%, 영업이익은 약 30% 개선되면서 이것이 좋은 실적에 반영된 것이죠. 이런 소니의 혁신 비결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여러 언론 기사, 서적, 글은 소니의 혁신을 이끈 히라이 카조 전 CEO를 언급합니다. 여러 가지 경쟁력 없는 사업을 정리하여 체질 개선을 했고 현재 소니를 이끄는 콘텐츠 사업을 육성한 장본인이죠. 하지만 저는 약간 관점이 다릅니다. 제조업과 도점 규격에만 올인하던 소니의 사업 방향을 게임, 영화, 음악 등의 콘텐츠 중심으로 바꾼 사람은 소니 최악의 CEO로 꼽히던 하워드 스트링어거든요. 그리고 후임으로 당시 소니에서 비주류로 꼽히던 히라이를 고른 것도 하워드입니다. 일본에선 전임자가 고른 후임자는 어지간하면 반대하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점을 돌려보면 소니의 혁신을 이끈 것은 바로 하워드 스트링어라고 볼 수도 있으며 그가 재임 당시 이끈 여러 혁신이 실패한 원인은 일본 기업 특유의 일본인 중심 관료주의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물론 꼭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소니의 놀라운 실적을 견인한 콘텐츠 사업이란 방향성이 어떻게 생겨나고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워크맨 등으로 기술을 중시하던 소니가 콘텐츠 기업으로 바뀐 계기를 이해하려면 하워드 스팅거라는 인물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가 콘텐츠를 중시하는지도 이해해야 하죠. 이유는 그가 미국의 방송국인 CBS의 사장이었기 때문이에요. 영국 웨일즈 출신인 그는 1965년에 미국으로 이주한 후 CBS에 입사합니다. 이후 탐사 보도,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는 채널2에서 프로듀서로 활동하는데요. 그는 상당히 유능한 콘텐츠 기획자였습니다. 31개의 에미상을 수상할 정도로 콘텐츠 기획, 연출력도 훌륭했고 인재를 영입해서 방송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관도 좋았죠. 즉 그는 콘텐츠 분야에선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가 소니와 인연을 맺은 것은 90년대 초였습니다. 소니를 글로벌 대기업으로 키운 이데이 노부유키는 콘텐츠 사업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었고 91년에 소니가 CBS 레코드를 인수하면서 하워드와 연이 생기죠. 다만 이때 거품 경제가 붕괴하는 바람에 소니는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데이 CEO는 연구개발 비용과 AS 비용을 줄이며 기업의 몸집을 줄이는 한편 당초 목표대로 콘텐츠 사업을 키우기로 하는데요. 이 선택에 힘을 실어준 것이 플레이스테이션이었죠. 플레이스테이션은 게임만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소니가 주도하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위한 포석이었는데요. 이데이는 이 사업을 키우기 위해 미디어 전문가인 하워드를 영입합니다. 이후 소니 아메리카, 소니 필름 엔터테인먼트를 거치던 그는 2005년도에 결국 소니의 CEO가 되지요. 이렇게 일본에서 좀처럼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푸른 눈의 CEO가 탄생했습니다. 이데이가 하워드를 임명한 배경은 꽤 복잡했습니다. 2003년 4월 25일 도쿄 증시에서 소니의 주가가 폭락하는 대사건, 이른바 소니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2003년 1월 말 1,800억 엔의 순이익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는데 정작 3월 결산 때 순이익은 예상보다 700억 엔 감소했고 심지어 영업이익은 1,000억 엔이 빠져버렸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90년대 말 전 세계는 IT 혁명의 물길을 탑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신들이 잘하는 제조업을 갈고 닦자고 했다가 결국 디지털 전환에 실패하지요. 당시 소니는 하드웨어와 콘텐츠의 융합이란 비전에 집중했죠. 얼핏 들으면 하드웨어에 콘텐츠를 도입하자는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하드웨어 자체를 콘텐츠화하자는 계획이었어요. 쉽게 이해되는 제품 중 하나가 소니의 퀄리아죠. 소니만이 만들 수 있는 감각적인 제품을 만들어 소니 브랜드를 고급화하여 콘텐츠화하자는 전략. 즉 에르메스, 구찌 등의 명품이 하나의 콘텐츠가 되었듯 소니도 고급 브랜드로 만들어 가전계에서 차별화하자는 계획이었어요. 이 퀄리아가 소니가 추구하던 하드웨어와 콘텐츠 융합의 막판인 2003년에 나온 제품인데요. 2003년은 소니가 안고 있던 여러가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해이기도 합니다. 2000년대 초 전 세계 여러 기업은 평면 TV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 당시 이데이는 거품 경제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구 개발 비용을 줄이고 AS 기간과 건수를 줄이는 식으로 허리띠를 바싹 졸라매고 있었죠. 자연히 소니는 최고의 브라운관 기술만 믿고 평면 TV 연구 개발에 상대적으로 소홀했죠. 거품 경제 붕괴의 타격, 자사 기술에 대한 자만은 샤프, 파나소닉도 별반 다르지가 않아서 2000년대 초는 일본 가전기업들의 몰락이 시작된 해이기도 합니다. 시장이란 아무래도 우수한 제품보다는 가성비 제품을 더 선호하니까요. 그리고 이 순간부터 한국과 대만의 후발주자에 추격당하기 시작하죠. 소니는 2003년 4월 25일 1300억 엔이나 줄어든 이익 감소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추궁받자 이데이 CEO는 손실의 사유를 이라크 전 때문이라고 발표합니다. 물론 이유를 솔직히 말할 수 없는 이데이 CEO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워낙 이유가 어처구니 없다 보니 주식시장은 이 말을 믿지 않았죠.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라고 판단하여 주식시장은 보유하고 있던 소니 주식을 전량 매각하기 시작했고 이때 소니의 주가는 3,720엔에서 2,720엔으로 대폭락, 역대 최저치를 기록합니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니는 당시 계획하던 콘텐츠화된 가전인 퀄리아를 상당히 초고가로 발매하는데요. 문제는 바로 여기서 터지죠. 이 퀄리아는 소니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선 가격이 비쌌어요. 퀄리아 0101란 헤드폰의 경우 가격이 무려 26만 2,500엔, 한화로 무려 250만원 정도 하는 고가였는데요. 지금도 이런 헤드폰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죠. 가격이 비싸면 그에 맞는 값어치라도 보여줘야 할 텐데 퀄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에 나온 업컨버터인 퀄리아 001은 업컨버터 주제의 당시 대세인 HDMI, 즉 디지털 입력을 지원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제품이었죠. 단 59대 팔렸다고 알려진 제품이고요. 또한 고장이 잦았습니다. 결국 소니의 퀄리아는 당시 소니의 기술이 다른 일본 제조사보다 우수하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었지만 가전제품으로서 형편없는 내구도, 기술력 대비 고가라는 일본산 가전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말았죠. 일본 마니아회엔 반응하지 않는 세계 시장에서 소니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증명하는 제품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드웨어의 콘텐츠화는 허황된 목표였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아이팟은 성공했으니까요. 1년의 과정으로 볼 때 주가 폭락의 원인은 이데이였습니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했지요. 단 앞으로 소니의 미래가 콘텐츠라는 방침은 변함이 없었기에 그는 소니 내부에서 콘텐츠에 가장 뛰어나는 인물인 하워드 스트링거를 후임으로 선정합니다. 이는 이사회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이데이가 주주에 배척당하니 사임에 동의했을 뿐 콘텐츠가 미래란 소니의 방침은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데이와 지향점이 같은 하워드 스트링거는 최고의 후임이었던 셈이죠. 단 여기서 하워드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미국의 전문 경영인 체제에 익숙한 사람은 당장 돈이 안 되는 건 다 쳐내는 버릇이 있죠. 그게 설령 미래의 필수적인 먹거리라도 말이죠. 사실 소니에게 콘텐츠는 중요한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소니는 기술로 성장한 회사죠. 그럼에도 하워드는 기술에 대한 투자를 크게 줄입니다. 소니의 애완 로봇 라이보도 이때 정리된 사업이고요. 이 과정에서 많은 소니의 기술자들이 구조조정됩니다. 전화기 하나밖에 없는 방에 하루 종일 가두는 일본식 구조조정인 오이다시헤야를 종신고용의 틀을 깨고 제일 먼저 시도한 기업이 바로 소니죠. 하지만 이런 일본 기업의 정책은 소니, 아니 일본의 역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잘려나간 핵심 기술자들이 한국 기업,
나아가 중국 기업으로 가면서 이들 국가들의 기술력이 크게 상승하게 되거든요. 이게 부메랑이 되어 일본 가전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됩니다. 또한 하워드는 여러가지 기술 사업을 축소, 취소시키는데요. 무엇보다 OLED 사업을 취소시킨 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당시 소니는 LCD란 분야는 삼성과 LG에 이미 밀렸다고 판단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OLED에 매달리고 있었는데 이때 하워드는 패널은 구매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R&D를 취소시킨 겁니다. 이런 선택은 훗날 소니의 부메랑으로 다가오는데요. 당시 소니는 삼성 소니라는 합작회사에서 LCD를 공급받았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일정 품질 이상의 LCD를 대량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때 제품의 품질이 상당히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워드는 OLED 개발을 취소시킨 걸 텐데요. 문제는 이후 세계 시장에서 고급 패널의 가격이 점점 올라와 버린 겁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치명적이었죠. 패널을 직접 제조하는 삼성과 LG는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공급만 받는 소니는 그 타격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이때 패널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서 소니의 브라비아는 프리미엄밖에는 생산할 수 없게 되었죠. 즉 소니는 강점이었던 기술의 주도권을 경쟁사에 모두 넘겨줘 버린 거예요. 2007년 소니의 실적은 사상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최고의 성적은 가열찬 구조조정, 콘텐츠 사업의 호조 덕분이었죠. 그리고 이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2006년에 발매된 플레이스테이션 3는 투자금을 회수하기는커녕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기기였고 가전 부문에서는 후발 주자에 밀려나고 있었죠. 결정적으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11년 도쿠 대지진으로 인해 소니의 재정 상태와 경쟁력은 크게 약화하였습니다. 결국 이 책임을 지고 하워드 스링거는 2012년에 사임하고 그 후임으로 자신과 마찬가지 방침을 가진 히라이 카즈오를 선임하지요. 그리고 히라이는 이 전략을 이어받아 경쟁력 없는 기술 산업은 모두 정리하고 그 역량을 경쟁력 있는 부문에 집중시켰으며 이후 하워드의 방향성을 이어받아 콘텐츠 사업을 육성하지요. 이때 소니가 중점 사업으로 잡은 것이 이미징 센서였는데요. 당시 전 세계는 스마트폰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드론, 게임기 사업도 함께 커지고 있었죠. 이 모든 제품에 이미징 센서가 탑재되어 있는지라 소니의 매출은 갑자기 급상승합니다. 그리고 2015년 소니는 5년 만에 흑자 실적을 달성하죠. 다만 이때 무리한 사업 조정으로 인해 사내의 반목은 심각했고 아웃사이더였던 히라이는 그룹 내에서 적이 늘어나게 되었죠. 결국 그는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후임 CEO로 요시다 게니치를 선정한 후 본인은 이사회에 들어가지도 않고 조용히 은퇴합니다. 요시다는 히라이 CEO 시절 최고 재무 책임자였던 사람으로 히라이와 함께 소니 부활의 최대 공로자라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히라이 씨의 정책을 이어받아 체질 개선에 힘쓰는 한편 헤지 펀드가 이미징 센서를 처분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틴 걸로 유명하죠. 지금 세계 시장이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그리고 2025년에 놀라운 실적의 배경에 이미징 센서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이는 정말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후임으로 토도키 히로키 CFO를 선정. 토도키 씨는 2025년 4월 1일부로 새로운 소니의 CEO가 되지요. 이런 소니의 역사를 보면 오늘날 소니의 성공의 출발의 초석은 최악의 CEO로 평가되던 하워드가 놓았다고 봐도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계승된 것이 오늘날의 실적이고요. 앞으로 소니는 어떻게 변할까요? 우선 소니의 실적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게임 온라인 서비스의 성장도 언급되긴 하지만 개발 스튜디오의 폐쇄, 적자 게임 프로젝트의 취소도 눈에 들어옵니다. 이를 추진한 것이 바로 토도키 CFO였죠. 즉 그도 돈 안 되는 것은 다 정리하는 스타일인데요. 현재 긴자의 소니 센터에선 소니 파크전 2025란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 이 전시에서 소니 소속 엔터테이너인 히치지 분가쿠가 기획한 디지털 파사드 전시의 이름이 파이낸스는 시다 라는 이름의 전시예요. 즉 재무는 시란 뜻의 전시인데요. 기업에서 재무는 기업의 목표를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지만 재무 중심의 경영은 아무래도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실제로 토도키 씨는 소니 모바일,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등에서 비용 절감에 성공한 과거도 있죠. 즉 앞으로 소니는 히라이의 방식을 계승하여 쓸데없는 부문은 더욱 줄이고 장점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성장하지 않을까요? 또한 클라우드 사업에 뛰어드는 등 회사의 주축인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도 더욱 확장하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앞날이 아예 밝다고는 할 수 없지요. 이번에 좋은 실적이 나온 이유는 게임 프로젝트 취소, 스튜디오 폐쇄로 인한 재무상태의 개선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이는 장기적으로 플레이스테이션 오리지널 게임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한 콩코드 등의 실패, 진행 중인 게임 프로젝트의 취소로 인한 손실,
그리고 가전 부문에서 중국의 추격이 최근 거세기 때문에 마냥 밝다고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2026년 3월엔 GTA 6가 나오니 내년 실적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성장할지는 좀 궁금하네요. 아마 클라우드 사업이 열쇠가 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